건강검진 받기 전에 꼭 보세요. 당신도 가짜 환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환자입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더 아프고 더 불안해지고 약만 늘어간 적 있으신가요? 수치는 조금 높습니다. 조기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약을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이 진짜 병이 아니라 가짜 환자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60대 이상은 검사보다 판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큰 병일지도 모릅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한마디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약을 먹기 시작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검사 정말 필요했던 걸까요? 그 병 정말 병이 맞았던 걸까요? 김할머니의 갑상선암 수술 이야기. 김할머니는 올해 71세입니다. 혈압약 하나만 먹고 평생 큰 탈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고 새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갑상선 유두암, 암이래요. 그 한마디에 가족들도 놀라고 할머니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주치의가 말합니다. 초기라서 수술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로는 평생 호르몬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목소리도 수술 전보다 약해졌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할머니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 많아. 서울의 모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자라고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김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검사만 받아보자 했는데 그 다음엔 조직검사, 그 다음엔 수술. 하나하나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환자가 되어 있더라고. 박할아버지의 류마티스 진단 이야기. 올해 69세인 박할아버지는 요즘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권하는 건강검진 중 하나에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니 박할아버지는 겁이 났습니다. 주변의 관절이 휘고 걷기 어려운 분들을 봐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더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서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류마티스 인자라는 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증상 없이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면 더 그렇고요. 이 검사 하나만 보고 병이라고 진단하긴 어렵습니다. 다행히 박할아버지는 큰 병이 아니었고 증상도 심하지 않아 간단한 운동과 식단 조절만 처방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박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는데 이거 언젠가 터지는 병 아닌가? 검사 결과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인데 사람 마음에는 진단처럼 각인돼 버린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진실은 아닙니다. 김할머니나 박할아버지처럼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 일일비하며 걱정에 사로잡히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누구나 겁이 나니까요.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수치 하나로 진단을 내리는 건 온도계 하나로 날씨를 다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의사와 환자의 대화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엔 수치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증상이 병은 아닙니다. 몸의 변화는 때로는 자연스러운 적응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검사를 통해 병명을 붙이고 약을 먹고 수술까지 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불안에 휩싸이면 검사가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삶을
질병 중심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런 분은 꼭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비슷한 결과 나왔지만 이상 없었던 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단순 수치로 걱정만 커진 분. 수술 권유받았는데 통증도 없고 불편도 없는 분. 약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꼭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검사보다도 자신의 일상생활, 통증의 정도, 삶의 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시니어 건강, 정보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좀 아파도 참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부터 찾고 수치 하나의 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건강관리는 지나치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입니다. 김할머니처럼 괜히 수술하지 않도록, 박할아버지처럼 검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보다 지혜로운 판단이 먼저입니다. 2부. 병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가짜 환자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통풍이래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요즘은 초등학생도 정신과 약 먹는다네요. 허리 디스크. 30도 안 됐는데 수술 예약했대요. 이게 다 뭔가 싶으시죠? 그런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병들이 진짜 병일까? 아니면 삶의 방식이 만든 결과일까?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김할머니의 딸, 그리고 박할아버지의 손자 이야기를 통해 환경이 만든 병, 사회가 만들어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할머니의 딸, 김미영 씨. 바쁜 엄마의 통풍 진단. 김할머니의 딸 김미영 씨는 올해 46세, 워킹맘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8시에 출근해서 회의, 일, 전화, 이메일, 점심도 간신히 때우고 저녁엔 퇴근하자마자 아이 학원 픽업, 집안일. 몸이 피곤한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이건 통풍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요. 김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통풍은 술 많이 마시는 중년 남자들한테 오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인스턴트 식사, 운동 부족,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남녀 불문하고 3050대에서도 통풍, 고지혈증, 당뇨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병의 원인이 몸의 고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있다는 점입니다. 박할아버지의 손자, 박진우 군. 스마트폰 세대의 불면과 불안. 이번엔 박할아버지 손자 이야기입니다. 박진우 군, 대학 3학년. 요즘 시험 기간도 아닌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강의 듣다가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답니다. 처음엔 코로나 후유증인가 싶었지만 병원에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장애와 공황 증상 초기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박진우는 아직 약은 시작 안 했지만 벌써부터 본인이 정신과 환자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교수는 이런 경우 병원보다도 환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이 아니라 환경이 잘못된 것. 사실 김미영 씨도 박진우 군도 진짜 몸에 병이 난 게 아닙니다. 김미영 씨는 쉴 시간이 없고 매일 서서 먹는 식사, 밤 1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박진우 군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취침 전까지도 자극적인 영상과 SNS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2년, 5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그건 병이야 라고 말하고 검사를 하고 약을 주고 진단명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진짜 환자가 되어갑니다. 가짜 환자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진료실에서 이런 젊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쉼입니다.
통풍약이 아니라 저녁 있는 삶이고 수면제보다 늦게까지 켜진 스마트폰을 끄는 힘입니다. 하지만 진료 시간은 5분 남짓. 의사는 시간이 없고 환자는 불안하고 결국 또 약이 처방됩니다. 환경이 만든 환자에게 약을 주는 건 누순한 수도꼭지 옆에 걸레만 놓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자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는 딸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아플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이 짊어져서 그런 것 같아. 박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야, 밤엔 핸드폰 좀 치워라. 나는 옛날에 전깃불도 없이 잤단다. 그렇게 자야 아침에 몸이 가볍지. 이런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약보다, 검사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이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병이 아니라 사회를 고쳐야 할 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 병은 아닙니다. 모든 불안이 약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모든 이상 수치가 수술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몸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로, 야근, 스트레스, 고독, 스마트폰, 수면 부족, 이런 사회적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검사와 약만으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 건강관리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의 건강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검진 결과로 병을 걱정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는 지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사보다 이해, 약보다 쉼, 진단보다 공감입니다. 3부. 아픈 게 노화일까요? 병일까요? 헷갈리는 세 번째 가짜 환자.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다 아파요. 그 정도면 병도 아니지. 어르신, 그냥 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병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경계에 있는 시니어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구별하고 대처할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할머니, 다시 병원을 찾다. 지난 영상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던 김할머니, 기억하시죠? 수술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시던 할머니가 올해 초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요즘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손이 떨려요. 진료실에서 김영수 교수는 김할머니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고 간단한 혈액 검사와 신경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할머니, 지금 이 증상은 치매도 아니고 중풍전조도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김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러니까 불안해서요. 그렇습니다. 노화는 예고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병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박할아버지,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다. 박할아버지도 최근 들어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를 1시간 넘게 걸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거 관절염일까요? 수술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병원에 가보니 엑스레이상 연골이 좀 닳긴 했지만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죠. 박 어르신, 이건 노화에 따른 관절 변화입니다. 일단 무릎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 잘 하시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박할아버지는 에이, 그럼 그냥 참고 살란 얘기네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셨습니다. 병이 아니라니 말이죠. 노화와 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시니어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병인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이걸 의사들도 한눈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서서히, 병은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영수 교수는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건 노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칭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관절 통증, 활동을 쉬면 호전되는 피로감,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는 근육 약화, 계단 오르기보다 내려갈 때 더 무릎이 아픈 경우, 이건 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관절만 급격히 붓거나 아픔, 자는 도중 통증으로 자주 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짐, 손 떨림, 말 어눌함, 균형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 이런 특징들을 기준으로 노화인지 질병인지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이야 라는 생각이 병을 만든다. 김할머니는 손저림 증상 이후 밤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저리면 중풍전조다. 파킨슨병 초기일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을 읽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다고 해요. 김영수 교수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한 진단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나는 병에 걸렸다는 생각 자체가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움직임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박할아버지는 관절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인의 소개로 건강보조식품 도수치료, 고가 주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몇 달간 수백만 원을 썼지만 통증은 그대로였고 이제는 오히려 병원에 대한 불신까지 생겼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경고합니다. 노화는 완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적의 치료법을 찾다 보면 오히려 쓸데없는 시도만 반복하게 됩니다. 병이 아닌 것에 치료를 하면 시간도, 돈도, 마음도 잃게 됩니다. 노화를 병으로 오인하면 평범한 일상조차 치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지킨다는 것. 시니어 여러분, 60세 이후의 건강은 20대, 30대처럼 고쳐서 완벽하게 회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수 교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노년기 건강은 수리보다 유지가 목표입니다. 무조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잘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결론, 지금 느끼는 이 변화는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이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쉽게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무조건 병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나이 들매 과정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심각한 병일 수 있으니 의사의 진단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스스로를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건강은 완벽한 수치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호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듣는 법. 그게 진짜 노년의 건강관리입니다. 4부. 병원을 자주 갈수록 병이 많아지는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고혈압 약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피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요. 이상 없다고 하면서도 약은 계속 먹으라고 하네요.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때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박할아버지, 약이 늘어간다. 올해 73세가 된 박할아버지, 혈압약 하나로 시작한 약이 이제는 5가지가 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위장약, 수면 보조제. 처음엔 하나만 먹었는데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더라고. 이제는 약 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 같아.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약이 몸에 해롭진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김할머니, 병원 문턱을 넘을수록 불안해지다. 김할머니는 요즘 병원 갈 때마다 새로운 검사를 합니다. 피검사, 심전도, 골밀도, 폐기능, 간 수치. 그때마다 하나씩 경계 수치가 나옵니다. 조금 높네요. 예방 차원에서 약을 드릴게요. 다음번엔 CT도 한번 찍어봅시다.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병 없는데 병원 다닐수록 자꾸 병이 생기는 것 같아. 의사도 인정하는 과잉 진단의 현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학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검사와 진단은 불필요한 치료와 환자 낙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조금 높은 수치나 약한 증상은 관찰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상 안전을 위해 약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되죠. 즉, 병이 아니라 경계에 있는 상태임에도 병처럼 관리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병원이 주는 안심이 오히려 불안을 만든다. 김영수 교수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확신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 가도 확신이 아니라 불안만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병원은 정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바로 약과 추가 검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과잉이 아니라 균형. 박할아버지처럼 약이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 김영수 교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도 많아지고 부작용도 많아지고 생활의 질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진짜 건강관리는 약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먹는 것입니다. 5부. 검사가 병을 만든다는 무서운 진실. 여러분, 검사가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검사가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로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사례를 중심으로 과잉 진단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 그 수술은 안 해도 됐던 걸까? 김할머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혹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하고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된 뉴스와 기사들,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갑상선암 진단율, 그러나 사망률은 그대로. 김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 괜히 수술한 걸까? 서울의대 교수들이 밝힌 검사의 진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진은 실제로 수십 년간 갑상선암 발병률은 폭증했지만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조용히 살아가던 암까지 초음파로 너무 많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알 필요도 없었던 암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하고 평생 약을 먹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할아버지의 친구 중 한 분은 건강검진에서 PSA라는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추가 검사, 조직검사, 암 진단 수술. 하지만 정작 암은 1cm도 안 되는 초기, 전이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그냥 두고 관찰해도 10년 넘게 문제없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병이 아닐 수도 있는 병을 알게 되는 것. 검사는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것이 반드시 치료해야 할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는 위험도 발견하지만 불필요한 걱정도 함께 발견합니다. 문제는 사람은 걱정을 들으면 반드시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걱정, 추가 검사, 약, 수술. 이런 연결고리가 정작 몸이 병들기도 전에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 검사, 아무 데나 받지 마세요. 갑상선 초음파, 전립선 PSA 검사, 자가면역 항체 검사, 류마티스 인자 검사. 이런 검사는 증상도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는 내가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의사와 상의해서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6부.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5부에 걸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서 병원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려다 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짜 병이 없는데도 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렇다면 진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건강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김할머니는 요즘도 혈압, 혈당 체크는 꾸준히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치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조금 높으면 어때? 기분 좋고 식사 맛있게 하고 산책 잘하면 그게 건강이지. 박 할아버지도 말씀하십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도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병원에서 수치 나빠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맞는 거지. 진짜 건강은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잘 웃고, 잘 쉬는 것. 이게 바로 건강입니다. 그 기준은 병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론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건강검진 예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아래 질문부터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한가요? 그 불편함은 삶에 영향을 줄 정도인가요? 정말 병원과 검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조금 쉬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나아질 수 있는가요? 이 질문이 바로 지혜로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